이것도 사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사면 좋을 것 같은 육아템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인스타에도 광고에도 또 지인 추천으로도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추천템들은 많고 괜히 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산다고 해서 다 잘 쓰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매하기 전에는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게 된 제품들과 추천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아이템들은 출산 후에 사시면 되는 것들이라 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내돈내산 찐 후기로 현실 조언해 드릴게요. 우선 손목 보호대인데요. 출산하고 나면 정말 손이 아릴 때도 있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기도 하고 출산 후에는 손목이 약해지고 필수템이라고 해서 지인의 추천을 받아 프라하우스 산모 임산부 손목 보호대를 구매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특히 손목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살도 거의 찌지 않았는데도 조리원에서부터 손목이 이유 없이 너덜거리고 약해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혹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저도 생각보다 두세 번 정도밖에 안 쓰고 서랍장에 처박아 두게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거추장스러운 느낌을 싫어해서일 수도 있는데 뭔가 계속 끼고 있기에는 거슬리더라고요. 아기를 안을 때만 하자니 신생아 시절에는 거의 하루 종일 울고 수시로 우는데 아기가 언제 미리 울지 도저히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울어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나면 그제서야 아 맞다 손목보호대 이 상황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안고 있는 도중에 손목보호대를 차기도 애매하고요. 저는 아기 100일 때까지는 입주 산후관리사님이 계시기도 했고 남편에게 좀 더 아기 안아주기를 맡기고 손목 아픈 시기를 지나갔어요. 손목 보호대를 해도 아기를 안거나 손목을 많이 쓰면 아픈 건 마찬가지라서 차라리 조금 괜찮아질 때까지는 최대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 산후관리사님이나 남편이 도와줄 수 없었다면 좀 더 얇고 착용감이 거의 들지 않는 손목 보호대를 한번 서칭해보고 손에 물이 닿을 때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착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수유 시트인데요. 보통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수유 쿠션을, 분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수유 시트라는 것을 준비하게 돼요. 지인이 조리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사용했다고 추천해줬는데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남편이 막상 아기한테 분유 먹일 때 자세가 잘 안 나와서 아기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말에 알프레미오 수유 시트를 구매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아기를 품에 안고 먹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서 애초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아기도 편해한다고 신세계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더니 수유 시트 없이 그냥 안고 먹이는 게 더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수유 시트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수유 시트의 교육 효과 때문에 더 잘 안고 먹이게 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놓고 일주일 이상을 쓰지 않은 템이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아기 있는 집에는 거의 무조건 있는 쪽쪽인데요. 쪽쪽이는 아기의 빨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줘서 신생아 때부터 아기가 울거나 잠을 잘 때 쪽쪽이를 물리시는 분들도 많고 돌진한 아기들도 문화센터 가보면 쪽쪽이를 물고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미니멀리스트인지라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 아니면 일단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와서 산후관리사님과 같이 육아하면서 아기 특성과 관리사님 조언을 듣고 사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쪽쪽이도 미리 구매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집에 오셨던 관리사님은 쪽쪽이 사용에 부정적이셨고 저희 아기는 쪽쪽이 없이도 밤잠을 잘 자서 구매하지 않다가 남들 다 사는 템에는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관리사님이 안 계시는 주말에 아기 재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싶어 쪽쪽이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국민템이라는 제품들 중에 고민을 했는데 결국 모유의 올 실리콘 마카롱 쪽쪽이를 구매했어요. 색깔도 예쁘고 물고인 문제도 없고 실리콘이라서 열탕도 가능하고 다 좋았는데 문제는 아기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울 때 쪽쪽이를 물리며 더 크게 울었고요. 정말 아무리 고심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해줘도 아기한텐 그게 아니라는 게 역시 육아의 세계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3개월쯤 아기가 조금 커졌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해봤더니 이제는 잘 물고 빨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쪽쪽이 신세계가 시작되는 건가 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기분 좋거나 어쩌다 타이밍이 잘 맞았을 때만 쪽쪽이를 물고 막상 쪽쪽이의 도움이 필요한 울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쪽쪽이는 다시 서랍장으로 들어갔고 아마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아기들마다 쪽쪽이 궁합이 있어서 맞는 쪽쪽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재질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했던 제품이었어서 굳이 다른 단점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아기한테 맞는 것을 찾을 의지가 없었어요. 또 우리 아기도 치발기는 잘 물고 씹는데 쪽쪽이는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아기는 쪽쪽이 자체가 싫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만약 아기가 크게 예민하지 않고 밤잠도 잘 잔다면 굳이 쪽쪽이 필수템으로 구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체중계 역시 출산 전 준비템으로 거의 필수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매일 아기 무게를 재주시고 생후 20일, 한 달, 두 달 시기에 예방접종으로 병원에 주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갈 때마다 키와 몸무게를 재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까지 몸무게를 잴 필요는 없다고 느껴서 저는 미리 준비하진 않았어요. 아기가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나가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면 꼭 매일같이 무게를 재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필수템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원래 집에 사용하던 체중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새로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이 사용하는 체중계를 구매해서 어른이 아기를 안고 무게를 잰 뒤에 아기 없이 본인 무게만 재서 총 무게에서 본인 무게를 빼서 아기 무게를 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기를 앉히거나 눕혀서 재는 아기용 체중계 등이 있긴 한데 아기들이 눕히거나 앉혔을 때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쓸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기 욕조도 다들 미리 구매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출산 전에 집에 스토케 플렉시바스 라지를 구매해 뒀었어요.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아기 목욕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싱크대에서 대야 하나 놔두고 목욕을 시키는 방법이 너무 편하고 신박해 보였어요. 실제로 집에 왔는데 아기가 평균 크기로 태어났는데도 플렉시바스에서 목욕을 시키려고 하니까 신생아용 서포트를 사용했는데도 뭔가 아기가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목도 못 가눌 때기도 하고 저도 초보 엄마라 목욕시키는 게 다 서툴러서인지 제가 직접 목욕을 시켜야 할 때는 싱크대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 안에 대야를 놓고 아기 씻기고 물 버리고 다시 물 담아서 헹구는 식으로 목욕을 시켰어요. 지금은 플렉시바스와 대야에 둘 다 물을 받아놓고 대야 안에서 먼저 물과 바디워시로 씻기고 머리 감고 마지막으로 플렉시바스에 담아둔 물로 헹구어주는 방식으로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육아에 능숙하신 산후관리사님이 도와주신다면 신생아 시절부터 욕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초보 엄마 아빠가 직접 목욕을 시켜야 한다면 싱크대에 대야 놔두고 하는 방법도 완전 추천드려요. 실제로 베테랑 엄마 아빠들도 이 방법이 편해서 작은 신생아일 때는 이 방법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토케 트립트랩은 6개월 이후식 시작할 때부터 구매해서 현재까지 잘 사용 중인 제품이에요. 뉴본 세트라고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세트를 추가할 수 있어서 일찍부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와 제 남편은 아기 안전사고에 예민한 타입이라서 트립트립 의자 자체가 높이가 있어 아무리 안전하게 아기를 잘 붙들어 매놓을 수 있다고 해도 아기를 눕혀둔 채로는 제가 한눈에 팔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굳이 구매하지 않았고요. 6개월이 되어 의자에 앉혀두면 혼자서도 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구입했어요. 물론 잠깐 앉혀둘 때도 꼭 안전벨트는 매주고 있고요. 비슷한 이유로 욕조도 스토케 플렉시바스를 구매하면서 허리 아프지 않고 목욕을 시킬 수 있는 템인 스탠드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스탠드 높이가 있다 보니 목욕시키다 자칫 손이 미끄러워서 아기를 놓칠까봐 무섭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하지 말자는 주의여서 좀 힘들더라도 걱정될 만한 것들은 안 사고 안 썼어요. 그 편한 세계를 겪지 않고 모른 채로 하다 보면 나름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비추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약간의 추천템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출산 후 육아하면서 천천히 사면 되는 그렇지만 꼭 사는 걸 추천드리는 필수템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육아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아기들도 종종 콧물을 빼줘야 한다는 건데요. 신생아들은 비강이 좁고 작아서 작은 변화에도 쉽게 코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준비템에 콧물 흡입기가 종종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고 산후조리원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기가 종종 코가 막히는 것 같아서 노시브 콧물 흡입기를 구매했어요. 근데 막상 해주려고 보니까 6개월 이상부터 사용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래도 아기는 코가 막혀 힘들어하는데 면봉으로는 잘 파지지가 않아서
100일 이후부터는 가장 약한 단계로 아주 살짝만 사용해봤어요. 근데 이게 아주 요물인 게 신통방통하게 콧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아기가 조금 더 큰 다음부터는 단계도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하고 이제 좀 컸다고 코에 넣는 거에 거부감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잘 사용 중이에요. 제 남편은 기저귀 가리대와 함께 육아템 중 베스트로 꼽는 제품이에요. 아기한테 직접 닿는 거다 보니 세척에 신경을 더욱 쓰긴 해야 하는데요. 아기 코에 넣고 콧물을 흡입하는 부분에 콧물이 엉겨 붙어 있어서 면봉을 그 안으로 잘 넣어 잘 세척해 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신생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워낙 피부 점막이 여릴 때라 가장 약한 단계도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코가 많이 막히지 않는 아이라면 맘 편하게 권장사항인 6개월 이후에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소한 의견이긴 해요. 어쨌든 콧물 흡입기도 출산 후 육아하면서 천천히 사시면 되는데요. 남편과 저 모두 필수템으로 꼽는 아이예요. 다음으로는 아기의 팬티라고 할 수 있는 기저귀인데요. 임신 때 초음파를 통해 아기의 예상 크기를 알 수 있긴 하지만 초음파에는 오차가 있어서 아기는 실제로 태어나 봐야 키와 몸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기저귀는 아기의 몸무게와 체형에 따라 단계가 달라지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는 보통 1단계를 착용하고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보통 1단계 조금 더 사용하다가 2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큰 아기들은 바로 2단계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가 또 많이 작으면 1단계 사용 시기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무게 말고도 아기 체형에 따라 기저귀 사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는 미리 사두지 마시고 아기가 어떤 무게로 태어났고 어느 정도 속도로 자라고 있는지,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어떤 사이즈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지, 조리원에서 쓰는 기저귀에 대한 피부 발진은 없는지 등등을 다 확인하신 후에 아기의 무게와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희 아기는 태어났을 때 딱 평균 키의 평균 몸무게였고 특별히 기저귀 발진이 있는 예민한 피부도 아니어서 산후조리원에서 퇴소 때 주신 여러 기저귀 샘플들을 집에 와서도 사용했어요. 샘플을 다 사용한 뒤에는 주변에서 리베로 터치 기저귀가 좋다고 해서 사용하다가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밤부로 갈아탔었어요. 밤부 제품이 뭐가 크게 다르려나 싶어서 조금 더 저렴한 하기스 네이처메이드로 바꿔봤는데 살짝 발진이 있어서 다시 밤부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쭉 사용 중이에요. 발진이 심한 아기거나 열이 많은 아기는 계절별로 장단점이 있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 얇은 두께와 쿨링 기능이 있는 썸머 기저귀를 사용하는 거죠. 아기가 더위를 많이 타거나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다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기저귀 브랜드에서 나온 썸머용 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밤잠 잘 때 소변이 기저귀에서 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잦은 아기라면 팸퍼스 통잠 팬티도 추천해 볼게요. 저희 아기는 크게 땀을 많이 흘리거나 더위를 타지 않아서 올 여름에도 늘 사용하던 네이처메이드 밤부 팬티를 사용했고 통잠을 잔 후에도 소변이 샌 적이 거의 없어서 밤잠 잘 때 다른 기저귀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제 경험담을 참고하셔서 육아하시면서 천천히 나와 내 아이에게 맞는 것들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괜한 육아템들로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돈으로 애기 주식이라도 사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엄마거든요. 필요 없는 물건을 풀 소유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 처분해야 하는 것들이다 보니 처분도 일이고요. 조금이나마 돈을 아낄 수 있으셨던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똑부러지는 경험담들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해두시고 편하게 임신, 출산, 육아 꿀팁 가져가세요. 그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서 육아 중인 제게도 응원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엄빠들 응원할게요.